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여러 가지 순열에서 지난 시간에 원순열, 중복순열 배웠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 15쪽. 지금 학생들 보니까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몰려서 오지 말고 각자 개인으로 학교에 와가지고 사물함에서 교과서를 빼가서 이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에는 교과서랑 수능 특강 두 권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14쪽, 15쪽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늘 하듯이 일단 공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점점점, R개 점점점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점점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N개 중에서 P개가 같고 Q개가 같고 R개가 같은 놈들을 일렬로 배열한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서점에 간다면 수학책 A 출판사에 똑같은 책들이 쭉 있고 B 출판사에 똑같은 쭉 있고 C 출판사에 똑같은 책들이 쭉 있을 때 이 서점 사장님이 그 N개를 무작위로 꽂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N 팩토리얼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뭐 해놨냐면 그 밑에 P 팩토리얼 나눴고 Q 팩토리얼 나눴고 R 팩토리얼 나눴다. 물론 당연히 P와 Q와 R의 합은 당연히 N개가 돼야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순열을 공부했을 때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눴던 이유가 뭐였죠? N 팩토리얼 안에 똑같은 게 N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P팩, Q팩, R팩토리얼을 나눴다는 거는 이 N 팩토리얼 안에 이만큼 똑같은 것들이 중복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순열의 똑같은 원리처럼 N 팩토리얼, N개를 쭉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거기 안에 이만큼씩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나눈다. 그렇게 공식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첨가하자면 원순열도 그렇고 중복순열도 그렇고 오늘 배운 이것도 그렇고 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공식만 꼭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 텐데 이 공식만 잘 활용하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15쪽 예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두 문자 A, B가 있는데 A 3개랑 B 2개 A 3개랑 물론 이 A 똑같은 A 3개입니다. 똑같은 문자 B 2개 5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요. 5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다. 그럼 여기 A 들어가고 B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 A 들어간 다음에 B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5개에다가 이 똑같은 A 3개랑 똑같은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다. 5개니까 5팩토리얼 이해되나요? 5팩토리얼. 근데 그 밑에다가 그러면 똑같은 게 3개고 똑같은 게 2개니까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을 나눠야 되는데 왜 하필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을 나누느냐? 거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A 쓰고 여기에 A 쓰고 A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 쓰고 여기에 B 쓰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같긴 하지만 만약에 얘랑 바꾼다고 하면 다를까요? 같지? 얘랑 바꾼다고 하면 그래도 결과는 같죠? 이 B랑 요 B랑 바꾼다면 그래도 같죠? 즉 이 A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3개를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겠지. 그리고 B들끼리 또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겠지. 그럼 A도 세우고 B도 세워야 되니까 이 둘을 어째야 돼? 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한 5팩토리얼 경우수 안에는 이만큼이 같은 것이 있다. 그 위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면 좋고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계산 한번 해보죠. 5팩토리얼 5, 4, 3, 2, 1 3팩토리얼 3, 2, 1 2팩토리얼 2, 1 그래 알고 싶으면 여기 3, 2, 1 3, 2, 1 약분되고 여기 2랑 여기 4 약분되면 5 곱하기 2 10이 나온다. 이해되나요? 같은 것이죠. 순열. 그래서 그 밑에 문제 5번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플레이 버튼 멈추고 다 풀었죠?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게요. 바나나, 바나나가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모든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 그러면 바나나라는 영어 스펠링에 지금 A가 몇 개 있죠? 바나나. 어렵네요. 바나나. 지금 A가 하나, 둘, 3개 있죠. A 지금 3개 있고 B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 2개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세울 때 그냥 세우는 방법 6개니까 6팩토리얼 나누기 똑같은 게 A 3개가 있네 3팩토리얼 B는 1개 있으니까 앞에 두고 N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2번 보세요. 2번 같은 것도 별표하고 카테고리 N이 양 끝에 오도록 우리가 6개의 문자를 세워야 되는데 N이 무조건 양 끝에 와야 된다. 그럼 남은 N 2개 썼으니까 A 3개랑 B 하나만 여기에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죠. A 3개랑 B 하나만. 그러면 총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팩토리얼. 근데 거기 안에 A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원래는 1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그럼 4팩 나누기 3팩 4. 이해되죠? 이해되죠? 16쪽 교과서 16쪽 예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최단 경로 따지는 문제. 예제 3번 이렇게 생긴 도로망에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예제 3번 지금 도로망이 이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랬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과연 이 최단 경로의 수 문제를 왜 하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까? 일단 결론부터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옆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해야겠죠. 그럼 옆으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 둘 있죠. 물론 얘들도 다 맞지만 일단 개수만 보자면 옆으로 가는 거 총 4칸, 위로 가는 거 2칸. 그럼 4개, 2개, 6개죠. 즉 지금 4개 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럼 6개니까 다 뭐가 되겠어요? 6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 2팩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6팩토리얼에서 4팩토리얼 나누면 위에 6하고 5만 남겠죠. 그 밑에 2팩토리얼 2 나누면 2하고 6 약분이 되고 그러면 15가지가 된다. 답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푼다는 잘 아는데 그렇다면 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지 거기까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이나 그런 데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 살짝 꼬는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지만 왜 4개냐면 이렇게 생긴 게 지금 4개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긴 게 4개.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위아래로. 이렇게 생긴 게 지금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옆으로 4개랑 위로 2개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섞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님 나름대로 옆으로 2개 했다가 위로 1개 했다가 옆으로 1개 했다가 다시 위로 1개 했다가 옆으로 이렇게 나열했다고 해봅시다. 옆으로 4개 위로 2개 있는 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2개, 1개, 1개, 1개 이렇게 배열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가는 경우가 되는 거냐면 옆으로 2개 여기 시작해서 옆으로 2칸 갔다가 위로 1개 다시 옆으로니까 옆으로 하나 다시 위로 하나 다시 옆으로 하나. 즉 이 형광색 4개랑 빨간색 2개를 내가 만약 이렇게 배열했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이 경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나만 더. 저는
빨간색 2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형광색 4개를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표현했다 하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위로 2개, 위로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4개, 그럼 이렇게 가는 경우겠죠. 즉 이것은 이 경로하고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것, 형광색 4개, 빨간색 2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들끼리 배열하면 그 각 하나하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하고 1대1 매칭이 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단 경로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 알겠죠? 그 밑에 문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그럼 집에서 아무 조건 도서관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 알겠죠? 위아래로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5개, 4개니까 토탈 몇 개? 9개. 그래서 9팩토리알 나누기 5팩토리알 4팩토리알. 답은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건이 걸리죠.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로의 수.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고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가야 된다. 쉽죠? 그럼 집에서 우체국 꼭 가야 되니까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2개니까 총 4개죠. 그래서 4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2팩토리알.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럼 3개, 2개니까 5개죠. 그럼 5팩토리알 3팩토리알 2팩토리알. 그리고 나서 이 2개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할까? 곱할까? 집에서 우체국까지 간 다음에 다시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가야 되니까 다 가야 끝나는 거지. 그럼 뭐 한다? 곱한다. 계산은 여러분들의 목. 이해되죠? 얘들아, 잘 듣고 있냐? 딴짓하지 말고 잘 듣고 있어. 선생님이 매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어서 수능 특강 보겠습니다. 9쪽에 예제 3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해가지고 예제 3, 유제 5, 유제 6이 있는데 예제 3번 문제 물론 문제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풀이가 밑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 반드시 읽어보고 꼭 이해할 수 있길 바라고 유제 5, 유제 6을 꼭 풀어보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넘겨서 11쪽에 수능 특강 11쪽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경로 되어 있죠.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교과서에 있는 그런 최단 경로 문제 정말 심플한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조금씩 조건을 추가시켜요. 길이 없네. 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A까지 B로 가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이디어를 써야 돼요. 아이디어. 이런 문제처럼 중간에 길이 끊어져 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길이 없는 거를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길이 다 있다고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길 찾는 거 쉽죠? A에서 B까지 가는 게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5에 하나, 둘, 셋이니까 5개, 3개, 토탈 몇 개다? 8개다. 그리고 똑같은 게 5개 있었고 3개 있었으니까 8팩토리알을 5팩토리알과 3팩토리알 나눴어요. 이게 지금 뭐 한 거지? 없는 길을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A에서 B까지 간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 당연히 요 길을 거쳐서 가는 경우를 빼야 된다. 마치 요 사건처럼. 그러면 이 길을 거쳐 가려면 무조건 어찌하겠어? 이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겠지. 이 지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점을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간 이 경우에서 이 P만 거치면 무조건 요놈들을 지나게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갈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P를 거쳐 가려면 어찌하겠어?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 가야겠지.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하나니까 2개, 1개.
즉 3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이니까 3개, 2개, 즉 5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해되나요? 계산은 8팩토리알에서 5팩토리알 나누면 8, 7, 6만 남겠지. 거기에 3팩토리알 6을 나눴어. 그럼 8, 7만 남겠네. 그럼 이거 얼마다? 56이다. 3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3이죠. 5팩토리알에서 3팩토리알 나누면 5, 4만 남아서 20이야. 2팩토리알 나눴네. 10이겠지. 그래서 답은 56 마이너스 30이니까 답은 26이 된다. 이해되나요? 혹시 이 중에서 선생님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솔직히 어렵죠? 하면 좋은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만만한 방법, 만만하다기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수월한 방법이죠. 선생님도 잘 모르겠으면 이 방법 쓰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알아요? 여기서의 가는 방법 하나, 또 여기에서의 가는 방법 하나, 또 여기에서의 가는 방법 하나, 여기에서의 가는 방법 하나, 또 여기에서의 가는 방법 하나. 이거 아마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올 수 있잖아. 그럼 얘랑 얘 더한 2.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1이랑 2 더한 3.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2하고 3하고 더한 4. 이거 이해되나?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방법 그대로네. 3.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3이랑 4를 더한 7. 다시 여기는 또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게 또 3. 아니다. 여기 3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1. 그럼 여기는 이렇게 더하면 4. 그럼 여기는 이렇게 더한 11. 그럼 여기는 이렇게 더한 2. 여기는 이렇게 더한 6. 여기는 이렇게 더한 17. 여기는 이렇게 더한 3. 여기는 이렇게 더한 9. 그럼 여기는 이렇게 더한 26. 그래서 똑같은 결로 26 나온다. 이거 이해되나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계약하면 선생님 또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오늘 마지막 11쪽의 8번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서 물론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아이템은 최단 경로 문제인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순서가 있는 문자들 무슨 말이냐? 8번 보세요.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누는데 A가 B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C가 D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열을 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A, B, C, D, E, F가 있는데 얘들을 막 나열하고 싶어. 근데 무조건 A가 B에 와야 돼. 예를 들자면 총 6개가 있는데 여기가 A거고 여기에 B가 와야 되고 C가 D 무조건 왼쪽에 와야 돼. 그러면 C 여기 오고 D 여기 온 다음에 나머지 F를 여기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A는 B 왼쪽에 C는 D 왼쪽에 있어야 된대. 그럼 이걸 일일이 다 한다면 당연히 어렵겠지. 한번 생각해봐. 멈춰놓고 생각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문자들 나열한 문제를 그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풀을 건가? 지금 조건이 A가 B 반드시 왼쪽에 와야 되고 C가 D 반드시 왼쪽에 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들끼리는 같은 문자로 취급하는 거지. A하고 B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대문자 X라고 취급을 할 거고 C하고 D를 대문자 Y라고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똑같은 문자 XX, 똑같은 문자 YY, 그리고 E, F 6개를 일렬로 표현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일단 결론부터 해볼까? X 2개, Y 2개, E, F니까 이거 일렬로 표현하는 방법은 총 6개니까 6팩토리알을 어떻게?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알 Y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알 그럼 다 끝났어 이제. 뭐 계산을 할 수 있는 걸 거고. 그럼 과연 왜 A하고 B를 같은 X로
C하고 D를 같은 Y로 나열하고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이 조건이 저절로 충족이 되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얘네들을 일렬로 그냥 내 마음대로 배열해 볼게요. X 먼저 하나 쓰고 그 다음 Y 하나 쓰고 그 다음 또 X 하나 쓰고 그 다음 E 쓰고 그 다음 F 쓰고 그 다음 Y 써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 6개의 물자 그냥 내 마음대로 배열한 거예요. 그런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X 자리에다가 A 써. 뒤에 있는 X 자리에다가 B를 쓰는 거지. 앞에 있는 Y 자리에다가 C를 써. 뒤에 있는 Y 자리에다가 D를 써버리면 주어진 조건이 그대로 만족이 돼. A는 B 왼쪽에 있고 C는 D 왼쪽에 있고. 이거 이해되나?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E 먼저 오고 Y 먼저 왔어 이번에는. 그 다음 F 왔어. 그 다음 Y 오고 X 와보자. 그럼 뭐 하면 돼? 앞에 Y 자리에다가는 C 쓰고 뒤에 Y 자리에 D 쓰고 앞에 X 자리에 C 쓰고 아니 A 쓰고 뒤에 X 자리에 B 써버리면 C, D 왼쪽에 C가 있고 맞나 지금? C가 D 왼쪽에 있고 A가 B 왼쪽에 있는 문제가 되네.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이 문자 배열 문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된다. 아주 유명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이걸로 마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열심히 고생해서 또 선생님이 필요한 자료를 올려놓을 거니까 잘 풀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복순열, 중복조합이지 진짜 중요합니다.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 꼭 잘 들어야 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